십자가로 가까이. 오늘의 말씀.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미국의 한인들이여 투표를 똑바로 하시오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람을 속여가지고 범죄를 같이 저지르게 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을 보면,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냥 깡패나, 아니, 사기꾼 같이 그런 공식적인 범죄자들이 떠오르기 쉽잖아요. 실제로 그들보다 더 악한 부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일부 정치인들입니다. 악한 정치인들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깡패들하고 사기꾼들, 강도들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더 교활하고요. 저는, 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오늘 읽은 이런 본문의 기초에서 어떻게 악한 정치인들이 나라와 국민을 타락하게 하고 피폐하게 하는지 설교하겠습니다. 첫째, 11절하고 12절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다시 읽을까요?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12절 소울같이 그들의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아멘. 자, 첫째로는요. 사람들이 죽이는데 첫째는 영적으로 국민들을 죽입니다. 즉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은 6년간의 노력 끝에 미국의 동성혼을 합법화시키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뭐라고 발언했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즉 미국을 세우는데 모퉁이 돌이 되었던 청교도 정신을 사탄이 이겼다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미국에서 자신의 성소수자 LGBT라고 부르는 자들이 2015년 전체 인구의 3.9%에서 2021년 6년 사이에 7.1%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2배로 오른 것이죠. 그리고 97년생하고 2012년생 사이에 오늘날 20대 중반에서 10대에서 20대, 10대 초반에서 20대 중반까지 그 연령층은 2017년 10.5%에서 2021년 20.8%까지 올랐습니다. 5분의 1이 소위 말해서 성소수자라는 자들입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죠. 그리고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은 동성결혼 부부들로 그들도 연방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는 아이스 아시죠? 미국의 국경 통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안보를 담당하는 기관인데 아이스의 예산을 줄이고 그 대신 트랜스젠더들,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의 성전환 수술에 대신 예산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국민 세금으로 성전환 수술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낙태를 그뿐 아니라 카말라 해리스는 낙태를 전국적으로 무제한으로 합법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장 급진적인 낙태법을 가진 주 중 하나인 미네소타의 주의 주지사를 자신의 오른팔로 지명했습니다. 즉 부통령으로 지명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치인들은 미국을 멸망 직전의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제 영적인 것뿐 아니라 육적으로 국민들을 해야 하는 거죠. 국민들의 안전을 앗아갑니다. 깡패조차도 자신에게 보호비를 상납하는 가게 주인을 보호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많은 정치인들이, 특히 서구나 한국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정치인들은 오히려
국민들이 세금을 받고 먹고 살면서도 국민을 보호 안 하고 오히려 테러와 범죄 등 여러 위험들에 노출을 시킵니다. 1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파키스탄에 많은 테러 집단들이 있습니다. 많은 테러리스트들이 있는데 하도 많아가지고 파키스탄에서는 그들의 현상금을 붙지 않는데요. 하도 많아가지고 웬만하면 붙지 않는데 현상금을 붙는 사람들의 웬만한 수장들이라고 합니다. 간부들이죠. 예를 들면 탈레반 간부들이라든가 그 중에 한 명이 잡혔습니다. 12년 전에 잡혔는데 어디서 잡혔는지 아십니까? 파키스탄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정답은 경상북도의 시골입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군산을 통해서 배로 이렇게 몰래 미리국 해가지고 경상북도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슬람 성직자 출신이거든요. 이맘이라고. 이맘을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했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목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경상북도의 시골 그런 노인분들이 뭐 알겠어요?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라고 믿은 거죠. 보니까 점잖하고 성실해요. 다 믿은 거죠.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존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끔 경상남도 진주시로 내려가가지고 파키스탄에서 온 외국 노동자들한테 교리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과연 이교도들과의 화합에 대해서 설교했을 것 같습니까? 예, 아니죠. 예. 아무튼 그 사람이 잡혔습니다. 예, 한국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하물며 미국은 어떻겠습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후에 미국 국경을 실제로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1천만에서 2천만 명이 미입국한 걸로 아마 추정이 되는데 그중에 테러리스트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중국 같은 미국에 적대하는 그런 국가들의 간첩이 혹시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지요. 그뿐 아니고 66만 3천 명, 그 중에서 66만 3천 명의 공식적인 수치입니다. 실제로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범죄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중 15,000명의 살인 혐의가 있고요. 또 15,000명의 성범죄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2,500명이 납치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인신매매 같은 거. 네, 납치의 혐의가 있는데 이러한 범죄자들이 미국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또 깽단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공포에 떨게 만들고 실제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인가 어느 주에서는 중서부로 알고 있습니다. 중서부에서는 어느 IT에서 미립국한 사람이 운전면허도 없이 밴 같은 거 운전하다가 스쿨버스를 쳐가지고 안에 11살짜리 소년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강간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즉, 이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여자들과 아이들인 것이죠. 그런데 해리스는 이러한 불법 체류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뿐 아니라 사면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면 뜻이 뭔지 아시죠? 나중에 영주권도 주고 더 나가서 시민권까지 주겠다는 뜻입니다. 즉 미국은 전 세계 범죄자들의 블랙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하고 14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14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자, 이러한 악한 정치인들은 미국의 사회주의 국가,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의 차이가 뭐냐고 사람들이 질문하실 텐데 간단합니다. 공산주의는 폭력으로 다른 사람들이 것에 갈취해서 나눠주는 거라 하면 사회주의는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갈취해서 나눠주는 것, 그 차이뿐입니다. 폭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뿐입니다. 그 근본은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 예를 들면 러시아를 되겠습니다. 러시아가 공산화되기 이전에는 러시아가 실제적으로 잠재력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자칫하면 미국 아니면 미국을 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산화되기 전에 러시아는 미국보다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1억 4천만인가 그랬어요. 1억이 넘었고 자원도 풍부하고 영토도 세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 오늘날도 그렇지만요. 게다가 러시아의 화폐인 루블은 그 당시 때 놀라지 마세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화폐 중에 하나 있습니다. 1914년에 때 루블 1달러에
루블이 4루블밖에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상상도 못하죠.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자 어느 정도까지 올랐는지 아십니까? 2000루블까지 올랐습니다. 아예 그 휴지보다도 못하게 되었죠. 게다가 거기에서는 1860년대 농노 해방, 그때도 그 러시아의 노예제가 있었습니다. 농노 해방 이후에 사람들이 그중에 그 농노 출신들 중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재산을 좀 쌓은 그런, 오늘날로 치면 중산층, 그죠? 중산층에 속하는 그런 농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쿨라크라고 불렀는데, 공산혁명이 일어나자 째카는 뭐냐면 공산혁명의 행동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동대장들이 이 쿨라크를 갖다가 우라기 나로다라고, 그러니까 인민의 적들이라고 부르면서, 쿨라크가 그렇게 땅이 넓었던 것도 아닙니다. 크게 부자도 아니에요. 그들의 기준에 보면 3헥타르, 농지 3헥타르 이상의 농지를 가진 자들의 쿨라크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막 큰 것도 아닙니다. 이런 쿨라크들의 우라기 나로다, 그러니까 인민의 적들이라고 간주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았고, 일부는 죽여버리고 또 일부는 정치 노동교화소, 굴락이라고 노동소에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러시아가 이때 그 공산주의 혁명에 그런 피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본문에 돌아가서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즉 오늘날로 치면 그때 제비가 오늘날로 치면 투표입니다. 즉 투표로 사회주의 성향의 정치인들을 뽑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그 뜻은 뭔지 아십니까? 세금을 통해 빼앗은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 즉 왜 전대 하나만 두자고 했을까요? 즉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금 정책으로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들의 한번 제가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공한 나라는 바로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는 원래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최민국이었습니다. 19세기 때 흉년으로 인해서 800만 인구 중에서 1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가난했던 나라인데, 법인세를 낮추어가지고 전 세계 각국에게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결국 1인당 GDP가 10만 불이 넘게 되었습니다. 미국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패한 나라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1950년대 한국이 거지 중에 상거지 나라였을 때 베네수엘라 1인당 GDP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국민소득의 세계 4위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의 세계 4위였어요. 제가 아마 오늘 중으로 1950년대 베네수엘라 그 영상을 그룹 채팅에 한번 보내겠습니다. 놀라실 겁니다. 아마 21세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근데 이 베네수엘라가 이제 사회주의 정권에 들어서면서 이제 부자들하고 기업들의 세금으로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이 웬만하면 다 외국 기업들인데, 그러니까 석유를 갖다가 정지하는 그런 중요한 회사들이거든요. 이런 회사들의 세금으로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하고 이런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오늘날은 아예 거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썩은 고기를 먹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쓰레기를만 뒤지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문제는 카말라 해리스는 어떤 정책을 세운지 아십니까? 원래 미국은 자본 이득 세율이 23.8%, 그리고 사업소득이 29.6%, 임금소득 최대가 39%인데요. 세금이요. 근데 해리스는 이를 44.6%로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겠고, 주식만 갖고 있어도 20% 세금을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세금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군인들이나 소방관원들이나, 물론 그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근데 필요 이상으로 걷고 더 나가서 이런 피땀 같은 세금들을 성전환 수술이나 불법 이민자들을 위해서 이상한 데에 쓴다면 저는 이를 강도짓이라고 봅니다. 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은 기업들로 하여금 해외로 이전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만들고 결국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 본문 18절하고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식에게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19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자, 이러한 나라를 타락하고 가난하게 하고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정치인들을 대다수의 한인들은 뽑아왔던 것입니다. 그게 큰 문제예요. 2008년에 59%, 그리고 2012년에 77%의 한인들이 오바마를 찍었고, 이러한 오바마를 찍었고, 2016년에는 역시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힐러리를 75%가 찍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57%가 바이든을 찍었다고 합니다. 즉, 악인들을 갖다가 한인들은 투표로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인들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들의 한 투표의 열매를 스스로 먹고 있습니다. 가령 캘리포니아에서는 한인 가게 주인들이 자신의 가게를 약탈하는 도둑들을 신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들 잡아갈 생각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2,000불 이하의 그 도적질은 도적질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눈이 뜬 채로 코가 베이는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인 여성이 한인 사우나에 들어갔는데, 여탕에 들어갔는데 남자가 들어와서 목욕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경찰은 그를 잡아갈 생각도 아니고, 또 이 남자는 자신의 법적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러한 한인들은 앞으로 이러한 열매를 더더욱 먹을 것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투표하면 말이죠. 남자 며느리와 여자 사위를 받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사업들은 더더욱 심한 약탈과 더욱 과정한 세금으로 생계가 어렵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아들들이 성전환 수술, 말이 성전환 수술이 이게 제 자신의 성기를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수술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미국의 한인들은 4번 속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소위 그런 복지, 평등, 그리고 가족의 신분 안정 등 온갖 가번 인설로 속이는 정치인들을 그만 뽑으시고, 제발 부탁이니까 그만 뽑고, 그나마 하나님의 경외하고 성경에 기초하는 정책들이 세우는 정치인들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죠? 자, 예, 원래 사람이 어느 나라에 이민 가면요, 어느 나라든지 그쪽에 이민 가면 자신을 받아준 나라에 감사해야 할 것이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의무입니다. 마땅한 의무입니다. 특히 미국에는 더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으시죠?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옛날 구함할 때 오늘날 아프리카 수준의 한 조선 땅에 미국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자기의 자녀들까지 데리고 가시고 선교해가지고 콜레라로 인해 숨지거나 자신의 자녀들을 하는 나라에 보내가면서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는, 한국 전쟁 때는 36,000명의 미군들이 한국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예. 이런 미국을 위해서 어떻게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나라에서 성공하면 그 나라에 미국에 기여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한인들이 어떻게 하죠? 자신들의 성공, 자기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을 가라,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라라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예, 거기까지는 좋아요. 성공하는 거는 좋아요. 제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가치관도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어떤 한인들이 자신이 어떤 한인이 남자 며느리를 받고 여자 사위를 받으려고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상하게 투표소에 가면 이상하게 자신들의 뜻에 반대하는 이런 정치인들을 뽑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살입니다, 자살. 그런데 대다수의 한인들은 미국의 이런 공헌은커녕 악한 정치인들의 뽑음으로 미국 사회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논란이 될 텐데요. 예, 소신 발언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뽑은 대로 이러한 행동은 이러한 정치인들을 뽑는 행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시고, 이러한 정치인들을 뽑은 적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나마 성경의 기초에서 정책을 내세우는 정치인들을 제발 뽑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넘지 않았는데, 물론 트럼프도 논란이 있는 인물이지만요, 해리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이제 자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요. 이제 자국민들을 보호하겠다. 어떻게 그걸 욕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성경에 기초하는 정책들을 내세웠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암살당할 뻔한 위기에 놓였지 않았습니까? 암살당할 뻔했죠. 귀에 막 총을 맞아가지고. 7월 달에 총을 맞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자기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아무리 논란이 많죠. 저도 그 사람의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그나마 해리스보다는 좀 나은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는데 투표에 가기 전에 이번 대통령 선거 이전에 최소한 금식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선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거 이전에 최소한 금식기도 하시고 각오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최소한 목숨을 바친다는 마음으로 가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를 잘못하면 자기 손가락을 잘린다는 각오로 가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만큼 국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예, 만약 국민이 지도자를 잘못 뽑아서 나라가 나락으로 간다면 국민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감을 한인들도 느끼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